루틴을 공개를 하자면요. 이게 제가 작업하는 방식의 킥이에요. 콘티를 다 3D로 작업을 하거든요. 최대한 작업을 덜 하도록 이거는 작업자들만 아는 건데 이렇게 다 미리 그려놓으면 너무 편해요. 오늘 Q&A 시간에는 각자만의 작업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작업했던 프로세스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나름의 노하우들이 녹여져 있어서 보시는 분들께서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준비했고요. 그래서 루틴을 공개를 하자면요. 전에 데뷔작이었을 때는 거의 주말이 없도록 무너져 내려서 두 번째 작품 때는 반드시 조금 하루를 쉬는 루틴을 가져서 일주일에 한 6일 정도의 루틴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첫날에는 이제 시나리오를 썼죠. 이제 한글 파일로 글 콘티를 작성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세하게 글 콘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시나리오 쓰듯이 배경이랑 뭐 날씨 혹은 이제 밤, 낮 이런 시간대도 적어놓고 계절감이라던가 이런 걸 적어놓고 그리고 배경 장소 적어놓고 그리고 등장인물이랑 등장인물 나오고 대사 따옴표로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어떤 액팅 그러니까 캐릭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까지 다 적어놓고 특히 카메라 화면 연출까지 적어놨어요. 이제 오버 더 숄더로 투샷인지 아니면 원샷의 클로즈업인지 뭐 익스트림 클로즈업인지 이런 것까지 다 글콘티에 적었거든요. 마치 설계도면을 보고서 그거대로 딱 건축을 하면 되는 것처럼 글콘티를 굉장히 상세하게 적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러프 콘티 이게 사실 다 뭉텅이로 있어서 이제 글콘티랑 실제 러프 콘티 플러스 3D 배경을 추출하는데 한 1.5일 정도 썼거든요. 만약에 길어지면 이틀까지 갔던 것 같은데 보통 1.5일 안에 그걸 끝내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이제 텍스트로 된 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그림 콘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 황당하려나? 저처럼 작업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내 만화, 내 웹툰이 꼭 단행본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세로 연출로만 감안하고 세로로만 작업을 쭉 하면은 나중에 단행본 작업할 때 너무 고통스럽다는 다른 작가님의 일화를 듣고서 그러면은 나는 단행본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걸 다 뜯어서 세로로 연출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컷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어떤 크기로 만들지 그리고 무슨 컷에 몇 번 장면이 들어갈지 여기에 써져 있는 번호들은 다 그 시나리오에 맞춘 번호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안에 쭉 작업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사이즈를 세로로 길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한 회차에 필요한 페이지, 만화 를 콘티를 한꺼번에 다 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지금 1컷, 2컷, 그리고 3, 4컷에 이제 배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여가지고 제가 3D 배경을 추출을 해서 이 컷 안에다가 다 삽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 같은 경우는 그림처럼 보이게 하는 후작업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컬러 해주신 어시 분께 이러이러한 식으로 후작업을 해주세요라고 디테일하게 요청사항을 전달드리고 추출된 3D 원본을 넣어놓기도 하거든요. 구도에 맞춰서 배경을 먼저 끼워 넣는 작업을 쫙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그 회차에 들어가는 컷들을. 배경을 다 넣은 다음에는 배경의 투명도를 좀 낮춰서 고정을 시켜놓고 이게 제일 제가 작업하는 방식의 가장 킥이에요. 저는 콘티를 다 3D로 작업을 하거든요. 다 클립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그 인체를 그냥 바로 쓴 건데 컷마다 인체들을 다 여기다가 배치를 합니다. 이게 지금 클릭을 하면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3D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3D로 콘티를 하면은 수정하기도 되게 편하고 어려운 포즈를 하나 제작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 복사 붙여넣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포즈잖아요. 이거를 러프하게 그림으로 인체 뼈대를 잡고 그 위에 스케치를 하고 펜터치를 하고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오래 걸려서 저는 아예 3D로 좀 확실하게 인체 붕괴 안 나도록 3D로 콘티를 먼저 잡아놓고 그 위에 스케치 없이 바로 펜터치를 해요. 단계를 아예 건너뛰어야지만 이 마감을 끝낼 수 있구나를 알게 돼서 데뷔 작품 할 때는 스케치 작업을 꼭 했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그게 한번 손에 익어버리면은 스케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번째 작품 할 때는 여러 번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스케치 없이 바로 펜터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작업 공정을 이제 줄였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펜을 따는 거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구도의 얼굴형을 미리 제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다각도의 얼굴형을 미리 다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복사 붙여넣기 해서 끼워 넣고 베이스로 되어 있는 이목구비만 지우고 나서 그때그때 필요한 표정을 다시 그리고 이 얼굴 형태에 맞는 머리카락도 미리 그려놔서 여기다가 끼워 넣기도 하고 이전 화에 썼던 머리카락 세트 파츠별로 다 작업해놓은 거를 따로 벡터 레이어로 다 저장해놓고 얼굴도 이목구비도 다 저장해놓고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를 계속 쓰면서 최대한 작업을 덜 하도록 원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프로세스를 저와 같이 따르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서 저도 트위터에서 다른 작가님이 이렇게 다 미리 그려놓으면 너무 편해요 라고 누가 알려주셔가지고 아 나도 다 그려놔야겠다 아니면 이전 화에 그렸던 거를 열심히 저장해놔야겠다 그냥 매 컷마다 진짜 순수하게 계속 다 다시 그리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손목이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다 그리고 나서는 새롭게 그려지는 펜터지 같은 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페이지 원고를 불러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마지막 디테일들이나 누락되었던 부분들을 마저 다 그리면서 한 페이지씩 완성을 해가지고 완성된 페이지를 바로바로 이제 컬러 어시 분께 전달을 드렸거든요. 그런 로테이션 하듯이 제가 원고를 다 그린 다음에 넘겨드리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 하면 넘겨드리고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어야 했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가장 어려웠던 포즈 3D 인체를 넣어가지고 작업을 마치고 이런 식으로 이게 펜터치가 완성된 원고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펜선을 일부러 바꿔놨는데 이제 컬러 해주시는 분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어디까지가 머리카락이고 어디가 뚫려 있는 건지 다 검은색 펜으로만 돼 있으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예 펜선으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은 아싸리 이런 식으로 레이어랑 같이 어디가 뚫린 부분인지 X표 쳐놓고 간단하게 이렇게 옷의 색깔이라던가 레이어드 되어 있는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른 협업자분께서 알아차리기 쉽게 미리 요청사항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을 드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컷의 이 포즈 있잖아요. 이 포즈를 3D 인체로 하나 작업해서 이 컷도 완성하고 이 컷도 손쉽게 완성을 했거든요. 백지에서 그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누워있는 것 같으면서도 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리기 좀 어려운 포즈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웹툰 이렇게 한 컷씩 뜯어서 세로 연출에 맞는 호흡으로 이렇게 컷과 컷 사이의 간격을 좀 떨어뜨려 가면서 다시 재편집을 맨 마지막에 다 완성된 원고랑 이제 말풍선이나 식자 작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얹어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 원고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웹툰에서는 이제 모바일이나 한 화면에 보이는 게 한 컷, 두 컷? 정도 보이게끔 간격을 두고서 편집을 하거든요. 이렇게 매 회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노하우 팁 중에 하나인데 그 회차에 캐릭터들이 입는 옷들을 저는 항상 레퍼런스를 진짜 꼼꼼히 찾아보거든요. 옷에 대한 의상 레퍼런스를 안 찾아보면은 내 옷장에 내 옷, 내가 늘상 입는 옷들만 캐릭터들한테 입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들마다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 캐릭터들이 선호하는 옷 스타일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핀터레스트라는 그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캐릭터들마다 옷장이라고 해놓고 레퍼런스를 엄청나게 평소에 정리를 해놓고 이번 회차에는 이런 풍의 옷이 어울리겠다 그러면은 미리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이제 컬러 해주시는 어시님께 이런 스타일의 옷입니다. 이런 컬러를 씁니다라고 지정을 다 해가지고 전달을 드려요. 그 캐릭터는 작가의 패션 센스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게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만화 혹은 이렇게 웹툰 연출도 사실 위대한 다른 작품들을 참고하고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이러면은 내 작품이 점점 레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작가님들이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레퍼런스를 찾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약간 실력 향상에 조금 계속 갈증을 느끼시면서 고통받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하죠. 이렇게 레퍼런스를 찾는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약간 집착병이 있어가지고 시나리오 쓰는 1.5일 시간 동안 그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찾아보면서 그 시나리오를 다 쓸 때 같이 이런 레퍼런스를 막 찾아 놓는 것 같아요. 아예 폴더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랑 이게 퓨어 레퍼런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무한정 여기다가 이미지를 계속 띄워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브 모니터에다가 띄워놓고서는 이 이미지들을 보고서 그리는 거죠. 지금 이 언니가 입고 있는 이 멋진 옷. 이 멋진 옷이 아까 그 캐릭터 짱주가 입고 있었던 그 옷입니다. 이 옷이 이 언니 옷입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주차장에서 두 캐릭터가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씬이란 말이에요. 여러 컷에 나눠서 이 씬을 할애를 하는데 이것도 3D 캐릭터로 쓰면 진짜 편해요. 이거를 한 번 이 앵글에 앉아있는 애들을 설치를 해놓으면 그냥 계속 화각을 돌려가면서 그 컷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3D 캐릭터가 여기 앉아있고 3D 배경을 여기다 끼워 넣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말을 하면서 무슨 요일을 얼만큼 썼는지를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 설명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1.5일 정도를 이제 시나리오랑 3D 배경을 추출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이런 원고를 하는 걸로 바로 들어가는데 저는 하루 정도는 3D 캐릭터를 배치하는 데 쫙 다 쓰거든요. 그래서 한 2.5일 정도를 그렇게 쓰고 나머지는 하루하루씩 다 펜터치를 해서 페이지 될 때마다 계속 컬러 해주시는 분께 넘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일 때까지 쫙 다 써요, 그거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컬러링이 다 끝나는 거를 받아서 그분이 해주시는 거를 한 페이지씩 제가 받아서 이제 세로로 이렇게 뜯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한 페이지씩 티키타카로 작업을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에는 이제 식자 작업을 해서 PD님한테 전달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루 정도 숨 돌리고 다시 똑같은 모든 작업이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셨던 거 있나요? 식자 작업 어렵지 않나요? 식자 작업? 그러게요. 저는 식자 작업도 조금 시간을 덜 쓰기 위해서 저는 식자도 어씨님께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식자도 도와주세요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자가 필요한지를 이 말풍선이랑 이런 이제 효과음, 그런 캘리그라피가 들어간 효과음이랑 손이 막 움직일 때 쓰이는 어떤 이동선? 그런 동세를 나타내는 어떤 만화적인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확 움직일 때 이렇게 선이 싹 그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벡터 레이어로 그려서 모조리 다 전달을 합니다. 그럼 어씨님께서 이런 모양의 말풍선이랑 이런 모양의 이제 캘리그라피가 된 이 효과음을 벡터 레이어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뜯어다가 써도 화질이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전달한 것들을 소스로 다 이용을 해서 세로로 제가 쫙 만든 거에다가 말풍선을 쫙 넣어서 전달을 주시더라고요. 선들을 다 벡터에 따시는. 맞아요. 벡터에 안 타면은 저장한 거를 화질이 깨지지 않고 다른 원고나 다른 장면에 이제 다시 써야 되는데 이제 그냥 레스터 레이어에다가 그거를 저장을 하면은 크기 변형했을 때 다 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모든 선들을 다 벡터 레이어에다가 그리고 벡터 지우개에 한 번 습관이 들면은 절대 레스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작업자들만 아는 건데 원고 노하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큰 꿀팁은 약간 벡터 레이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모든 걸 벡터 레이어로 그려라. 그래야지 저장했을 때 불러와서 이제 크기 조정 안 깨지고 쓸 수 있고 뭔가 그냥 작화하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것 같아요. 지우개질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얼굴 같은 거 작업할 때 이런 거 얼굴 하나 따고 나서 꼭 벡터에다가 화상으로 저장해놓고 화상 소재로 그리고 나중에 또 비슷한 이 표정이나 비슷한 앵글의 얼굴이 필요할 때 불러와서 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제가 초반 회차에는 이런 어떤 얼굴 데이터라던가 머리카락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데 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약간 귀찮다, 그리고 더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앞 회차 1화에서 한 10몇 회차는 힘들었지만 이게 5, 60회차? 7, 80회차로 넘어가면은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게 한 70회차, 79회, 9회 분량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불러온 얼굴들이 되게 많죠. 지금 이런 것들도 예전에 만들었던 얼굴들인데 얘를 불러와서 여기다 갖다 놓고 이것도 예전에 만들었던 얼굴 형태, 이거를 불러와서 중요하게 이 장면에 맞는 표정으로만 바꿔서 그리고 이거를 끝내는 거예요. 남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대부분 다 세팅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머리카락까지 다 통째로 미리 그려서 그거를 저장을 해놓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시간 단축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의 휴식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이런 웹툰 업계랍니다. 아무래도 다른 작가님들은 어떤 식으로 작업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의 핵심 노하우는 3D 인체를 적극 활용해라, 벡터 레이어를 적극 활용해라, 그리고 내가 그려놨던 그림 소스를 열심히 데이터를 쌓고 저장하고 다시 불러와서 또 쓰고 하자. 걔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이나 내가 공들여서 그리고 싶은 거는 다 일일이 손으로 그리긴 하지만 평이하게 지나가는 컷들은 사실 이전에 있었던 소스들을 활용해도 충분히 이질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눈썰미 좋은 다른 독자님이나 이렇게 동료 작가님들은 이거 복부 컷이 너무 많네라고 막 뭐라 하실 수도 있지만 논란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주절거린 것 같은데 다른 동료 작가님들의 어떤 노하우 팁, 나는 이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라는 그런 것들 말씀 주시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업 프로세스 말고도 뭔가 웹툰 작가한테 어떤 것들이 궁금하시다 하면 자유롭게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기획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